(10년) 사이 발병률 무려 8배 증가. 여성암 발병률 1위에 갑상샘 암. 신진대사, 체온 조절을 관장하는 우리 몸의 화력발전소 갑상샘. 성장과 발육, 우리 몸의 대사, 물질 대사라든가 아니면 각종 장기가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0, 40대 젊은 나이층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갑상샘 암. 연예인도 예외일 순 없었다는데 2007년 안영미, 강윤아, 2010년 오영칠, 엄정화, 2012년 한영, 변정수, 2013년 박정아, 양세찬, 2014년 손현주의 이문세까지 갑상샘 암 진단. 이처럼 기하급속으로 늘어난 갑상샘 암. 하지만 늘어난 환자 수에 비해 사망자 수는 제자리라는데? 급증 이래서 발병이 많아진 게 아니고요. 네네. 발견이 많아진 거예요. 발견율이 높아요. 네. 생존율이 뭐 100.2% 뭐 이렇게 되는 미국 갑상선 학회에서는요. 이제 1cm 기준으로 그 이하는 검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잉 치료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서울의 한 병원. 갑상샘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40대 나성원 씨.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한번 검사를 해보자 해서 했는데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쪽 부분에 이제 종양이 있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런 증상 없이 건강하기만 했던 그였기에 암 진단은 더욱 충격이었다는데. 암이란 판정을 받았을 때 나는 아니려니 하는데 이게 나한테 왔구나 하는 뭐 그런 생각. 또 나이가 40 중후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병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 평소 갑상샘 암 가족력이 있었다는 나성원 씨. 그러나 자신 또한 젊은 나이에 암 환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다는데 결국 암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대에 올랐다. 검사 결과 다행히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거나 주변 조직을 침범하지는 않은 상태. 암이 발병한 일부분만 제거하기로 했다. 갑상선의 실제 크기는 길이는 한 5cm 정도 되는데 지금 암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면 색깔이 약간 다른 부분이 보이죠. 수술이 시작된 지 약 2시간째. 드디어 나성원 씨의 갑상샘에서 암세포가 적출됐다. 10cm 정도 잘라냈고요. 한 갑상선, 오른쪽 갑상선이 한 절반은 남았어요. 먹은 조직이 전형적인 유두암이죠. 갑상선 조직이 한 4분의 3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이제 약을 먹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국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갑상샘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환자들이 갑상샘 암을 진단받고 수술대에 오르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갑상샘 암, 과연 얼마나 위험한 암인 걸까? 갑상샘 암에 대한 모든 것 오늘 닥터지바고에서 알려드립니다. 사실 갑상선암은 완치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네. 착한 암이라고 불리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썩어도 춘치라는 말 있잖아요. 암 그러면은 무섭다라는 무섭죠. 생각이 처음 드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이름만으로도 갑상선 암도 무서운 질병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네. 사실은 진짜 암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암입니다. 진짜 암이라는 것은 이제 치료하지 않고 네네. 두면 네. 1, 2년 내에 사망하는 게 이제 진짜 암이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건데 갑상선 암의 경우는 뭐 10년, 20년을 두어도 네. 뭐 전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암이거든요. 예. 또 혹시 임파선 전이가 있다 하더라도 예후와는 관계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암처럼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더 네. 궁금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안지현 선생님, 네. 갑상선이 이게 질병인지 어떤 부위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성분들 얘기하면 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야, 나 갑상선 걸렸어.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갑상선이래 네,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 네. 많은데 갑상선 대체 어떤 건가요? 네, 아니 정말 저도 그런 분 많이 봤는데요. 네. 저 갑상선이래
어때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갑상선이 어떻게 기능이 항진돼 올라갔나요? 떨어졌나요? 모르세요. 맞아요. 그냥 갑상선 자체만 아는데 네. 갑상선은 사실 우리가 심장, 위장, 간 이렇게 해서 신체 기관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에 내 기능이 문제가 있는 건지 네네. 혹이 있는 건지 그다음 그 중량이 한 18에서 20g 정도 되는데 그 중량은 적지만 그 안에서 몸에서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라든가 에너지 대사, 체온 조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드, 이 감정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수면하고도 관계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 갑상선이고 요게 이제 암이 있는 게 갑상선 암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게 보이진 않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보이지 않고 만지기도 쉽지가 않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15년 전에 왼쪽 갑상선은 이미 절개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때 이제 저도 혹이 만져져서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정확한 저도 이제 그런 그 치료 가이드라인을 잘 몰랐고 아. 또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수술하는 게 어떨까 또 권하시니까 네네. 그게 낫겠다 해서 했는데 다행히 저는 이제 반쪽이 남아 있어서 음. 이렇게 이쪽에 보면은 아까 우리 교수님이 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 오른쪽하고 왼쪽에 나비 모양으로 있는데요. 오른쪽을 할 때는 왼쪽으로 짚어서 이렇게 꿀꺽하면서 만져지는 부분이 있다는데 사실 일반인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일반인이 뭔가 만져진다. 만져진다. 혹이 있다 이러면 그때는 이제 만져지기 쉽지 않은 갑상선에 예. 종양이든 결절이든 뭔가가 있는 뭔가가 거니까 있는 거네요. 전문의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고요. 예. 손을 짚고 이렇게. 이렇게 침을 삼켜보면 느껴진다고 하는데 김인욱 씨는 어때요? 아, 근데 저는 그냥 안 만져지는 것 같아요, 잘. 그럼 괜찮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래요? 레이양 네. 뭔가 이렇게 만져지는 느낌이 저는 잘 안 만져줬으면 모르겠어요.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또. 그럼 선생님께서 한번 만져주시면 돼요. 예. 네, 한번 우리가 전문가시니까 네, 또. 전문가시니까. 예. 이쪽이 약간 진료하시듯이. 불룩해 보이는데요. 예. 제가요 지금? 네. 네, 여기 한 1cm가 조금 넘는 예. 혹이 만져지는. 잡혀요? 네네. 제가요? 네. 오른쪽에요? 네, 만져지는데 아래쪽에. 근데 요거는 부드럽고, 예. 이게 경계가 분명한 걸로 봐서는 그냥 양성결절, 그러니까 암이 아니고요. 예. 양성결절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이 너무 편안하게, 뭐 이게 보통 이렇게 하면 심각하셔야 되는데, 네. 뭐 만져지는데요. 네, 아니, 흔히 만져집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흔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아 그러면 굉장히 좀 흔한 겁니다. 흔하게 근데 흔하기도 한데요. 네. 여자들한테 훨씬 더 흔해요. 그래요? 네, 이게 흔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성이 더 많기 때문에 레이양하고 저 둘 다 저는 수술했고 아, 만져질 있고. 정도로. 네. 아 굉장히 몰랐지만 흔한 저도 거죠. 지금 네. 혹에 있는 걸로 지금 밝혀졌는데요. 야, 오늘 이거 실검 1이다. 이 증상이 있으면은 뭐 야. 이렇게 나타나는 뭐 증상 같은 게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 맞아요. 저도 없어서 몰랐습니다. 근데 커지면 예. 우연히 이제 뭐 목욕 같은 거 하다가 자기가 만지는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마르고 목이 긴 분들은 네. 다른 다른 사람들이 보고 너 뭐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한다. 예. 그때 비로소 발견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기 보여요. 저 카메라에 여기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거기 교수님께서 누르셔가지고 빨개진 거예요. 그래요? 이거 막 평소에는 모르다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갑상선 암이라고 해서 다 같은 암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갑상선암이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나 돼요? 이게 종류별로는 4가지인데 네. 99%는 다 이제 그 유두암이나 유두암. 또는 그 여포암이라고 그래서 네네. 예후가 아주 좋은 생존율이 뭐 100.2% 뭐 이렇게 되는 아, 100%도 아니고 100.2%. 네, 왜냐하면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은 더 조심하기 때문에 아. 나머지 1% 정도 1%도 안 되는 암이 이제 수질암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것도 5년 생존율이 95%가 넘습니다. 정말 나쁜 암은 1년에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예. 만 발생을 하는 역형성 암이라는 거예요. 역형성 암. 그러니까 수십 년간 커다란 갑상선암을 그대로 방치했던 사람 중에서 예. 생깁니다. 방금 말씀하신 역형성암. 네. 요거는 몇 %인 거예요? 보통 따지면? 퍼센트로 따지면 100 중에? 0.1% 0.1%. 정도. 아, 진짜 극소수네요. 네네. 예. 설사 악성이 아니었더라도 그냥 혹이 암이 될 수도 있습니까? 서울대학교에서도 한번 연구를 했었는데 네. 134명을 한 10년 정도를 추적을 해봤더니 네. 그대로 그냥 양성은 양성으로 예. 끝났고 한 명만 예. 그러니까 0.7% 정도 예. 되는 사람에서만 그게 암세포가 보였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암이 커져서 죽었다는 게 아니라 네.
혹이 커지길래 한번 열어봤더니 네. 그 속에 예, 일부 찾다 보니까 그렇죠. 암세포가 또 암세포가 발견됐고. 보였다. 예. 뭐 그런 겁니다. 저는 근데 제가 혹이 있으니까 더 관심이 가지게 되는데 네. 그래도 0.7%라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 있지 않을까요? 수술을 하거나 혹을 떼내야 되거나 뭐 그래야 찝찝하니까.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게 아무 네. 고통이나 후유증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울질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냥 초음파나 세침 검사만 해봐도 이게 암인지 그냥 착한 혹인지 그 구분이 돼요. 아. 그래서 암이 분명할 때 네네. 확실히 이걸 그냥 두면 이 사람한테 해롭겠다. 그럴 때에만 선별적으로 치료해도 판단해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 무기력하게 소파에 누워있는 한 여성. 어딘가 불편한 듯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거의 누워서 지쳐요. 힘이 안 나요.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더 체력이 딸리는 것 같아요. 심한 피로감과 함께 어깨는 물론 온몸의 통증을 호소하는 그녀. 여기 가슴, 배까지 다 당겨요. 여기 이빨 밑에까지 그 당기는 게 약간 이빨 썩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오랜 시간 계속된 통증으로 모든 삶이 무너져 버렸다는데 목을 가누지를 못해가지고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고.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건강했다는 김혜숙 씨. 하지만 지금은 일상생활조차 힘들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는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언제부터? 수술 후부터. 수술 이후 건강이 나빠졌다? 2015년 5월에 건강검진센터에서 갑상선 초음파를 하게 됐어요. 오른쪽에 0.5cm 양성 암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왼쪽은 1.5cm 물혹이었습니다. 건강검진 중 발견된 갑상샘암. 크기가 작고 증상이 없었기에 처음에는 여유있게 치료를 하려고 했다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수술 날짜를 잡아가지고 6월 말에 제가 수술을 했어요. 왼쪽에 물혹도 제가 해야 되냐, 그거는 암도 아닌데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가서 간 사람이 전이 돼서 왔다고 하고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 전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에 고민할 겨를도 없이 결국 양쪽 갑상샘을 모두 절제한 그녀. 하지만 수술 이후 김혜숙 씨의 건강은 더 나빠졌다는데 갑상선 전부 다 뗀 사람들을 보면 조금만 일을 해도 피곤하다, 우울하다, 잠도 안 오고 자꾸 깨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한 일생을 살게 되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갑상샘암 수술을 받은 환자 4명 중 1명이 불안과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이후 후유증으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김혜숙 씨. 침샘이 마르는 증상에 삼킴 장애까지 겹쳐 식사 또한 쉽지가 않다. 밥에 물을 말아 조심스레 한 숟갈 먹어보지만 그마저도 힘겨워하는 그녀. 그 누룽지가 막히면서 숨쉬기가 호흡곤란이 오면서 손발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우울해서 먹는 신경정신과 약이고요. 이젠 약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데 수술 후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일을 글로 남겼다는 그녀의 수첩에는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불안, 우울했던 기억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제가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이대로 죽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죽겠구나. 과연 내가 다시 살 수 있을까? 내가 일은 할 수 있을까? 이 식구들을 내가 다시 밥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우울이 너무 심했습니다. 우울증이. 수술 후 1년이 지나서야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데 고작 10여 분 거리에 걸었을 뿐인데 부쩍 지친 모습을 보이는 그녀. 극심한 피로와 함께 더위를 호소하는데 좀만 걸으면 더워요. 덥고 숨이 차고.
양쪽 갑상샘을 모두 절제, 체온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혜숙 씨. 방금 전까지 더위를 호소했던 그녀가 이번엔 추위를 느끼는 듯 겉옷을 꺼내 입는데, 그렇게 점심때가 다 돼서야 회사에 도착한 김혜숙 씨. 하지만 출근해서도 통증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자에 틀어눕고 만다. 오전에도 거의 늦게 나오세요. 왜냐면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 뭐 서류 작업하는 거 그거 좀 하고 하면은 오후에 가서 저기 누워 계세요. 갑상샘암 수술 이후 모든 것이 더 나빠졌다고 말하는 그녀. 제 생활만 망가진 게 아니고 제 가족 전체가 너무 힘든 시간을 지냈습니다. 수술한 거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시나요? 너무 많이 후회하죠. 수술 후유증을 겪고 계신 사례자분을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이거 뭐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걸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신종 국민암이라고 불릴 만큼 환자 수가 급증한 이유가 과연 뭘까, 이게 좀 궁금해지네요. 환자 수가 급증, 이래서 발병이 많아진 게 아니고요. 네네. 발견이 많아진 거예요. 발견율이 높아진 네.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진단을 많이 해서 진단율이 올라간 건데요. 네네. 이게 사실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게 초음파 장비라든가 그런 게 발달해서 되다 보니까 이전에는 안 보였던 조그마한 사이즈의 그런 이제 혹도 발견이 된 거고, 네. 생존율에 관계가 없는 0.5cm 이하인 것들도 자꾸 네. 진단이 되고, 거기서 또 이제 조직 검사에서 암이 발견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잉 진단을 해서, 그러니까 진단율이 너무 많아져서 이렇게 좀 갑상선암이 증가했다고 할 수가 있죠. 요 갑상선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네. 발병률은 계속 늘어나는데도 네네. 사망자 수는 그대로예요. 아. 이 말은 뭐냐 하면 죽지 않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진짜 암이 아닌 사람들을 계속 많이 치료했다는 거죠.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이제 환자 수가 조금 줄기 시작을 했는데, 네네네. 앞으로 이제 점점 환자 수가 더 줄더라도 네네. 사망자 수에는 변화가 없으리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잉 치료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 늘어난 환자들은 다 치료할 필요가 없는 없는 사람들을 환자들이라고 보면 치료한 거네요. 되겠습니다. 예. 안 원장님, 미국 같은 의료 선진국 경우에는 갑상선암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있습니까? 2015년도에 미국 갑상선 학회에서는요, 이제 1cm 기준으로 그 이하는 검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뭔가 혹이 만져지면 뭐 사이즈에 상관없이 조직 검사하거나 네. 우리가 이제 뭐 세팅은 바늘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네. 검사해서 암이면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검사를 하지 말라 그러고, 또 1cm 이상이 돼도 추적 관찰을 해라. 또 이거에 또 발맞춰서 우리가 결국은 검진하는 게 암 검사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암센터에서 2015년도 4월에는 그럼 이제 증상이 아무도 없는 무증상 성인은 갑상선 검사 자체를 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안을 내렸습니다. 그러네요. 갈수록 이제 많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네요, 어떻게 보면. 네. 예. 근데 막 이렇게 계속 추적 관찰을 하고 해야지 우리가 갑상선이 더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걱정이 덜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하고 수술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오히려 좀 시간 지나서 병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에 더 무서워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키우면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키우는데 20년, 30년이나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왜냐면 이런 것들이 네. 다른 병으로 우리나라는 사실 부검을 많이 안 하는데 네. 외국에서는 다른 질병으로 또 다른 암으로 사망을 했는데 부검을 하다 보니까 갑상선에 암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생명에 지장 없이 다른 걸로 죽은 전혀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길게 굉장히 오랫동안 가야 조금씩 변화는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제 교수님, 레이양 씨는 언제쯤 검사를 받으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작아서 네. 검사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예. 한번 찝찝하면. 초음파를 한번 해서 예. 악성인지 아닌지 보고 예. 양성이라면 그 정도라면은 뭐 예. 그냥 두고 봐도 되고요. 네, 1년에 한 그때까지. 번씩 이렇게 진찰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왜 저는 등에 식은땀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에 그래서 그런지 갑상선암을 수술을 예약했다가 취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오히려 아예 수술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실제로 이 갑상선암 수술이
2014년도, 15년도가 확 줄어들었는데요. 네. 자료를 보시면은 2014년도에는 37,215명에서 네. 2015년도 1년 만인데도 26,081명으로 거의 한 11,133, 예, 거의 29.7%, 아. 30%가 줄어든 거죠. 예. 또 다른 사례자를 찾아 도착한 서울의 한 의류 매장. 이곳에서 50대 여성의 박미정 씨를 만났다. 연희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의 그녀. 오히려 남들보다 부지런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아침에 7시면 나와가지고요. 저녁 11시까지 일하고 있어요. 전혀 지장 없거든요. 되게 활발하시고 활력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아, 활력이 넘친다. 네네. 건강한 모습의 그녀에게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제가 갑상선 환자예요. 놀랍게도 그녀는 갑상샘암 환자였다. 2004년도에 발병했는데 지금까지 수술 안 하고 잘 견디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갑작스럽게 피로감이 몰려오기 시작해 심지어 목이 심하게 부어올랐다는 그녀. 진단 결과 오른쪽 갑상샘에 약 4mm의 유두암이 발견됐다. 하늘이 깜깜했죠. 근데 뭐 죽음도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뭐 죽을 때 죽더라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외국에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진단 이후 자신의 병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끝내 그녀는 갑상샘암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저도 이번 병원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다니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지켜보자. 암이 너무 커져서 내가 숨쉬기가 어렵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만 수술을 하겠노라고. 그러니까 그냥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암과 함께 살아온 10년이라는 세월. 과연 이 시간 동안 그녀의 갑상샘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 환자분은 2006년도에 4mm 유두암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과 1, 2mm밖에 커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뭐 더 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5년에 한 번씩 초음파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갑상샘암 진단 이후 건강관리에 유독 신경을 쓴다는 그녀. 자신의 식습관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제철에 나는 과일, 제철에 나는 야채 이런 위주로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음식을 그냥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먹으면 그게 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암과의 공생을 택한 지도 언 10년. 그녀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끊임없는 자기관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 꾸준한 운동까지 병행하고 있는 그녀. 10년 전 무기력한 증상을 떨쳐내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하루에 와서 2시간, 3시간 정도 치는 거예요. 조금 피곤하다든가 이런 거 없고 오히려 운동을 함으로써 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탁구를 치는 그녀의 모습은 암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해 보였는데 저는 문제 없는데 되게 건강하시고 그런데 저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 소식. 그냥 일반인보다 더 건강하시고. 과연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을 만족하고 있는 걸까? 발병했을 때 수술을 안 한 게 너무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수술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갑상샘 암 3기에서 벗어난 박옥규 씨. 그녀의 원기 회복 비법은? 갑상샘 암 수술 후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됐다는 박술녀의 웰빙 라이프. 탤런트 이경진, 선호영녀와 함께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법까지 지금 공개합니다. 갑상샘 암을 이겨냈다는 사례자를 찾아 떠난 것은 산 좋고 물 좋은 강원도의 한 마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예. 여기에 오늘 갑상선 암을 이겨냈다는 분이 있어서 왔는데 아버님이신가요? 본인은 아니고요. 제 와이프인데요. 저쪽에 계시네. 그렇다면 저분이 오늘의 주인공? 어머니가 그럼 갑상선 암을 이기신 그분이세요? 네, 제가 갑상선암을 이긴 사람이에요. 3기였어요, 저는. 오늘의 주인공 갑상샘 암을 극복한 박옥규 씨.
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장독대. 이 속에는 손수 담근 다양한 종류의 장들이 들어있다는데 다 5년씩 됐어요. 저희 집 지금 된장. 그녀만의 노하우와 천연 재를 이용해 자연 발효시킨 아주 특별한 장들. 이 막장은 까매. 간장을 안 빼서. 몸에 좋은 각종 버섯을 넣고 만든 정통 강원도식 막장부터 그게 뭐예요? 쑥이에요, 쑥. 여성 질환에 좋다는 쑥을 넣고 담근 간장까지 이 많은 종류의 장들을 담근 데는 이유가 있단다. 이게 이제 저염식을 이렇게 간장, 고추장, 된장을 담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먹고 있어요. 여기에 그럼 장독대가 몇 개나 있는 거예요? 한 200개 있어요. 지혜와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200여 개의 장독대들. 이 모든 것은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였다는데 몸 피곤한데든지 뭐 이런 거 막 속이 메스껍다든지 무슨 멀미하는 것도 아니고 생전 멀미 같은 거 안 했는데 막 머리 아프고 큰 병원을 대학병원을 갔지. 거기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대. 근데 나는 갑상선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몰랐어. 이 암이라는 것 자체는 뭐 걸리면 죽는 줄만 알았죠. 뭐 그랬는데 나중에 그래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3기였다고. 그렇게 갑상새 마음 수술을 받게 됐다는 박옥규 씨. 수술 전 검사 결과 암세포가 이미 오른쪽 림프腺까지 전이된 상태. 결국 양쪽 갑상腺과 오른쪽 림프腺까지 모두 제거해야만 했다. 그렇게 시작된 암과의 싸움. 그녀가 암을 이기기 위해 선택한 것은 바로 이 저염식 장이었던 것. 저 안에 나를 살린 게 또 따로 있어요. 제가 좀 즐겨 먹고 있는 거. 또 다른 비법을 보여주겠다며 제작진을 안내하는데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루도 빼지 않고 이것을 챙겨 먹고 있다고 한다. 갈색빛을 띠는 이 액체 대체 무엇일까? 피곤한데 이거 한 잔씩 마시고 가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 입맛이 없을 때나 몸이 아프고 피곤할 때 수시로 마시면 도움이 된다는 이 액체의 정체는? 부추 식초, 양파 식초 다 담아서 먹고 있는데 그래도 나한테 도움되는 거는 이거 생강 식초예요. 생강식초? 알싸한 맛이 일품인 생강으로 만든 식초.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목 내려가는 것도 좀 매운맛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목 같은 데 이런 데도 매웠고 이래. 그렇지만 조금 먹고 나면 좀 있으면 열도 나고 속도 편안해져요. 이 생강식초 또한 손수 담근 것이라는데 이게 생강식초. 그녀만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아주 특별한 생강식초. 생강을 이렇게 식초로 담가 먹으면 먹기도 편할 뿐 아니라 오랫동안 보관하기에도 좋다고 한다. 생강 식초는 이제 이렇게 한번 발효시키면 한 뭐 10년을 가도 상관없고. 생강. 6개월 동안 1차로 숙성시킨 생강식초는 이후 생강을 건져내고 맑은 액체만을 받아 1년을 더 숙성시켜야 먹을 수 있다. 오랜 기다림과 정성을 필요로 하는 생강식초. 그녀는 어쩌다 생강식초를 만들게 됐을까? 수술 전에는 추위 타는 걸 별로 몰랐어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막 추워가지고 다다다다다 떨고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이불 덮고 있고. 아유, 왜 이렇게 덥냐? 날씨가. 어이, 더워. 전 추워 죽겠는데. 갑상새 맘 수술 이후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았다는 박옥규 씨. 춥지? 생강차 한잔 마시자고 우리. 몸에 열을 내기 위해 생강을 마시기 시작했다는데 친정엄마가 내가 몸이 너무 춥다고 다다다다다 떨고 이러니까 생강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생강을 갖다가 이제 뭐 달여서도 먹고 물 받아가지고 생강 한두 개 떨어뜨려가지고 불리면 그냥 마시고 그때는 한 잔 마시면 둥어리에서 땀도 나고 그리고 입안에서 침샘도 돌고 그래서 좋아요.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 생강은 성질이 따뜻해서 추운 것과 습기로 인한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쇼가울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발효 과정을 거쳐 몸에 좋은 생강식초. 만드는 법 또한 어렵지 않다는데 생강 식초를 한번 담는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얇게 접인 생강을 미리 준비해둔 누룩, 식혜와 섞어 원활한 발효를 위해 건조 효모를 첨가한다. 그리고 재료들을 잘 버무려 용기에 담아 6개월간 보관한 뒤 이후 2번의 숙성 과정을 거치면 생강식초 완성! 갑상샘 암 발병 이후 손수 담근 저염식 장과 생강으로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박옥규 씨. 생강 살을 위해서. 직생활을 바꾼 지 13년째. 그동안의 노력 덕분에 현재까지도 암의 재발이나 전이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생강에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13년 동안 재발도 없고요. 지금 제 건강은 저염식과 그리고 생강. 저게 내 재산이고 저게 제 건강 지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상샘 암 투병 이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또 다른 주인공. 예쁘지 않아요, 이거? 너무 이뻐요. 익숙한 목소리와 낯익은 뒷모습의 정체. 바로 한복 디자이너 박술려 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복 디자이너이자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한복계의 대가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한복을 주목하고 있다. 30년 넘게 오롯이 한복을 만들어 온 그녀. 한복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데 오, 좋네. 하다 보면 실증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복은 해도 실증이 안 나는 그런 멋진 직업 중에 하나죠. 한복 만드는 일에 반평생 온 힘을 다해온 그녀. 그러던 10년 전 어느 날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왔다. 우리 언니가 친언니가 갑상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지 않고 야, 너 목이 굉장히 굵어. 자꾸 그래요. 목이 분 것 같아. 이래. 2006년 갑상샘 암 진단을 받고 림프샘으로 전이의심 소견까지 보여 갑상샘 전체를 절제해야 했다. 막상 가니까 이제 암이 임파선까지 다 전이가 된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빨리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 후 그녀에게 남은 것은 수술 자국뿐만이 아니었다. 만성 피로부터 우울증까지 갑상샘 암 수술 환자가 겪는 후유증은 어김없이 그녀에게도 찾아왔다. 하지만 현재 그녀는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수술 이후 패션쇼를 여러 차례나 개최했을 정도. 갑상선 암을 수술을 하게 됐고 하고 나서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변화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삶을 그냥 패턴이 완전히 바뀐 거죠. 갑상샘 암 후유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는 박술려 씨. 수술 이후 10년간 매일같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최근엔 아들의 권유로 새롭게 복싱을 시작했다고 한다. 길게 하면 운동은 노동이지 운동이 아니라고. 짧고 굵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이거 복싱을 하고 훨씬 컨디션도 좋아졌고. 야, 이현세의 복싱을. 너무 멋있다. 박술려의 건강 비결 첫 번째 운동. 단기간에 여러 가지 운동을 배우면서 운동의 재미를 느끼게 됐다는데 그 결과 지금의 탄력 있는 몸매로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 아니 근데 완전 물렁물렁한데 선생님은 완전 땄어. 10년간 꾸준히 운동한 끝에 이제는 운동 마니아가 된 박술려 씨. 워낙 이제 스트레칭이나 이런 부분들 되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되게 유연하시다 보니까 자세도 빨리 습득하시고 체력도 있으신 것 같아요. 갑상샘 암 수술 이후 운동뿐 아니라 생활 습관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는데
과연 그녀의 또 다른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 산 좋고 공기 좋은 이곳에서 수년째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박술려 씨. 전원주택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 오는 데고요.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쉬게 된 거예요. 박술려의 건강 비결 두 번째, 편히 쉴 수 있는 그녀만의 힐링 공간. 평소 꽃과 돌을 좋아한다는 박술려 씨.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 손수 전원주택을 꾸몄다고 한다. 사실 내 나이가 이제 60이잖아요. 그럼 어릴 때 텐마루 없는 집에서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형태가 어떻든지 그 추억이 이 텐마루를 만들게 됐고요. 이렇게 나이테도 그대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 선택한 전원생활. 그만큼 이 집에 그녀의 애정이 가득 담겨 있다. 그렇다면 그 내부 모습은 어떨까? 집안으로 따라 들어가 봤는데 집안 곳곳 한복을 사랑하는 그녀의 손길이 닿은 흔적과 한국 고유의 정서가 물씬 느껴지는 감각적인 소품들이 가득했다. 내가 한국적인 한복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그 한국적인 느낌의 장식, 뭐 함, 벽에 이런 걸 내가 너무 좋아해요. 흑장생, 송악도. 예, 그러니까 뭐 학도 있고 소나무도 있는 송악도 민화 작가 선생님이 그려주신 거고요. 수많은 인테리어 중 그녀가 가장 애착을 가진 공간이 있었으니 바로 구들방. 벽돌, 황토 벽돌로 하고 황토벽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팠기 때문에 이 황토방을 제가 정말 계산 없이 만든 거죠. 자신의 건강을 위해 구들방의 기초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직접 디자인했다고 한다. 나에게 암이야 이러고 당황하고 그랬지만 그 갑상선암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건강을 되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훨씬 옛날보다도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갖게 됐으니까요. 전원생활의 꽃이라 불리는 텃밭 정원. 전원생활을 시작하면서 채소들을 직접 길러 먹는다는 박술려 씨. 식단도 자연식 위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갑상선 암 수술하고 나서 내가 터득한 거는 우리가 약으로 안 되는 건 음식으로 안 되는 건 약으로 안 된다는 말 있잖아요. 내가 한번 이렇게 농사진 것을 좀 먹어보고 싶다. 이런 희망으로 사실은 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채소를 수확하던 중 갑자기 등장한 깜짝 손님. 이렇게 좋은 별장 농장을 놔두고 좀 많아. 이게 내가 진짜 바빠서 못 와가지고. 이경진 씨. 이런 것도 다 유기농으로 하는 거죠? 농약을 전혀 안 쳐서. 맛과 건강을 생각해 유기농으로 기른다는 텃밭. 맛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여기. 박술려가 자부하는 유기농 토마토의 맛은? 확실히 싱싱하긴 싱싱한. 그래서 이만큼 땄네. 금도마도. 그거 주세요. 금도마도야. 이거 선생님 줄 수. 미치겠다. 우리 촬영할 때. 귀엽다. 이경진프 바람. 시원한데? 예, 이거 완전히. 오랜만에 만나 못다한 얘기를 나누며 채소 수확을 이어나가는 두 사람. 이때 또 한 명의 깜짝 손님이 찾아왔다. 익숙한 뒷모습을 뽐내는 그녀의 정체는? 이게 누구야? 와, 어떻게 선우영 교수님께서 나오셨네. 그렇게 박술려의 전원주택에 모여 함께 여유를 즐기는 세 사람. 이렇게 한가할 때 와서 이렇게 쉬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얼마나 가끔 청소도 다 해야 하고 이거 텃밭도 다 해야 하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 모인 지인들을 위해 맛있는 한상을 준비하는 박술려 씨. 그런데 그녀의 밥상에도 비밀이 숨어 있다고. 바로 알록달록 한복처럼 다양한 색상을 가진 컬러푸드가 박술려의 건강 비결.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뭐 칼라푸드에서 뭐 여러 가지를 섞어서 먹어 건강하다고 하는데요. 자주색 먹었으면 파란색도 하나 먹고 뭐 그리고 이게 얼마나 예뻐요. 각각의 색깔에 맞는 효능이 있다는 컬러푸드. 식물은 외부의 환경에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색깔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유용하다는 것이지요. 면역력 강화 성분이 함유된 빨강색과 주황색 식품. 섬유소가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노란색과 초록색 식품. 마지막으로 보라색과 흰색에는 암을 예방해주는 항암 성분이 들어있다. 평소 된장찌개를 좋아한다는 박술려 씨. 그녀의 된장찌개는 다양한 색상의 컬러푸드가 들어간다는 것이 특징이다. 반어요. 그래서 그 국물에다 된장을 풀어서 여기다 해놓은 거를 이렇게 오늘처럼 바쁠 때 라고 보면 돼요. 된장찌개가 제일 좋아. 그거 막 항암하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된장찌개를 많이 먹었어요.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은 이경진 씨. 2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건강을 되찾았다. 전 오래 안 하고 방사선을 오래 한 33번 다 했으니까. 그래도 선생님이 2번 했는데 머리도 또 다 빠졌어. 뭐 하는 거쳐가는 건 다 거쳐갔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초기에 발견을 해서 네. 그나마 지금 좋은 거예요. 맞아. 잘 먹고 시간 맞춰서 자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아요. 과연 박술려가 만든 된장찌개 맛은 어떨까? 그래서 드셔보세요. 깨끗한 맛이 뒷맛이 깨끗해요. 손끝이 좋은 사람들은 확실히 음식도 잘하더라고요. 어? 드디어 완성된 박술려의 건강 밥상. 선생님, 어머머가 끊어. 눈과 입을 모두 사로잡은 박술려의 컬러푸드 밥상. 그녀의 손맛이 만들어낸 건강한 한상 차림이다. 나는요, 이거 좀 주세요. 깻잎하고 상추 좀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갑상새 마음 수술 이후 채소 위주의 식단을 즐겨 먹기 시작했다는 박술려 씨.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차린 자연 밥상을 먹기 시작하면서 건강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고 한다. 밥상상 너무 그거 피곤해도 생긴다 그러더니. 내가 항상 나 간이 녹을 것 같아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병원을 가보니까 갑상선암이라고 하는 거죠. 갑상선은 맥기 이런 게 없어요? 임파선 4개를 다 떼냈으니까 그건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건강을 생각할 나이가 된 세 사람. 대화 주제도 어느덧 건강이 돼버렸는데. 내가 지금 70이 넘어서 생각해보니까요. 아무것도 교수면 뭐 하고요. 뭐 훌륭하면 뭐 합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건강을 잘 챙기고 자유롭게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게 최고지. 맞아, 선생님.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암 수술을 쉬운에 안 했더라면 지금도 망둥이 뛰듯이 아마 뛰어다닐 거예요. 내 정신으로 들어왔으니까. 네, 너무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전화위복이 된 거지. 감사하지. 지금은 많은 걸 버렸어요. 잘했어. 그게 얻은 거예요. 많이 버렸다는 게 자기 거를 얻은 거야, 그지? 그렇죠.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게 먹고 맛있게 운동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닥터집하고 시청자들을 위한 박술려의 건강 제안. 사실 수술보다는 먼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닥터집하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조금 드시고 운동 많이 하셔서 꼭 건강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술려 씨, 이경진 씨, 선우용료 선생님까지 정말 초호화 캐스팅이었습니다. 예. 자, 그만큼 갑상선 질환에 노출돼 있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세 분이 다 또 갑상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만큼 여성들은 특히 갑상선을 피해갈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늘 강조한 것처럼 초음파에서의 갑상선의 암은 암이 아닐 수도 있고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착한 암이기 때문에 관심은 좋지만 너무 과잉 걱정이나 공포는 갖지 말라는 거죠. 네. 자, 오늘 닥터 지바고에서는요, 흔하고 또 친숙하지만 잘 몰랐던 갑상선 혹,
우리가 이제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좀 오해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상선 암, 이제 제대로 알고 대처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치는 닥터 지바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 마야 문명에서 화폐로 사용할 만큼 귀하가 우리나라에선 황후가 제일 처음 맛본 달콤함의 정체는? 머리가 반짝반짝하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요? 예. 업되는 것 같아요. 소문이 무성한 이것의 현황 닥터 지바고가 직접 확인해본다. 때는 혈당 조절 능력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 닥터 지바고에서 건강하고 달콤한 유혹이 시작됩니다. 어깨, 엉덩이, 뒤꿈치를 내려놓으시고요. 양손은 목 위에 올려놓으실 거예요. 이제 들이마시면서 올라오세요. 눌렀다가 천천히 내려와서 풀고 10초 정도 버텨주시고요. 내려가셔서 5초 정도 휴식을 하십니다. 두 번째 동작은 자리에서 골반 넓이만큼 다리를 벌려주시고요. 양팔을 180도 회전. 가능하시면 조금 더 회전해 주셔서 목을 길게 늘려주시고요. 들이마시고 제자리, 내쉬고 후 반대쪽.